그 카프카가 언어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그 당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프라하에 사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전쟁도 있지만 당시 모두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 우리의 땅을 찾아가지고 빨리 이 박해받았던 역사 털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그 자기 정체성 찾기가 되게 심화되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카프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인간, 그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은 말하는 존재, 몸을 쓰는 존재 이렇게 문제의식이 여기 설정이 돼 있어서 친구들도 아마 뭐 독일어를 쓰는 다른 문인들도 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지금도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문제의식이 되게 낯설죠. 인간이 뭐지? 이런 문제의식이. 왜냐면 그때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유럽의 문명 코드를 완전히 이제 숙지한 백인 남자라는 게 자명한 시대였는데 뭘 묻고 그래? 이제 요런 때여서 되게 특별한 문제로 접근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프카가 신체나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의 1번은 인간을 정신을 가진 존재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인 정신 능력, 언어 능력,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뭐 설명할 거에 대해서 크게 필요를 못 느꼈다는 점도 이제 인상적입니다.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나와 있는 작품이 이제 변신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단식 강대인데요. 이 24년에 뭐 본인이 작품집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출간되는 건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마지막 문제 의식도 신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되게 신체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신 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끊고 이제 그 인류학이라는 데에서 신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가 세 가지 정도 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잠이 되면은 이미지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제가 뭐 관심 가지시죠? 뭐 이렇게 하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고 되게 낯선데요. 인류학이라는 과목의 그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1번 정의로는 무문자 사회를 연구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간 사회를 연구하느냐, 문자가 안 들어간 사회를 연구하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인류학 공부, 그리고 제가 찾아보고 있는 자료 대부분은 무문자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건 많은 점에서 큰 생각거리입니다. 무문자 사회라는 것이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고 피에르 클라스라는 인류학자도 그런데요. 문자를 거절하는 사회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반 일리치도 비슷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거절한다는 것은 문자가 갖는 척도성, 문자가 가진 상징 코드가 인간을 너무 기표 중심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당연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척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문자 사회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척도를 없다가 아니라 다척도로 가져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레비스트루스의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 무문자 사회에 기반하고 있고 우리가 국가, 인간, 뭐 노동, 그다음에 임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그 추구하는 사회적 척도라는 것이 새로 되게 다원적이다라는 거를 보고 그런 그 다원적 척도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모색할 것인가 요거를 설명하는 책이 레비스트루스의 야생의 사고입니다. 다척도적 관계를 고민하는 그게 이제 무문자 사회 연구고 인류학 연구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출발하는 자료들, 연구 성과들을 보면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자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문자 사회라는 게 레비스트루스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구석기 베이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 반농경입니다. 반농경. 농경이 들어갔다는 거는 농경이라는 거는 핵심적으로 이게 이제 농경 이퀄 신석기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건데요. 농경의 핵심적 정의는 식물의 단종화와 가축, 동물의 가축화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단종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 느끼보시죠 척도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 땅에는 우리는 이걸 먹어야 돼라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인류학 연구를 좀 더 심하게 보면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인류가 수많은 식물 종 중에 곡식으로 전환시킨 게 10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조기장피 뭐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옥수수, 밀, 쌀입니다. 그런데 옥수수로 가느냐, 쌀로 가느냐, 밀로 가느냐의 차이와 그 나머지 이제 일곱, 여섯 종들 사이에도 간극이 되게 크고, 그리고 그 쌀이냐 밀이냐도 공동체 문화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석기라고 하는 거는 농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척도라서 우리는 쌀만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농경이 들어가면은 척도 중심으로 이 그 작황을 하게 되고 그 작물에 맞춰서 동물을 다시 길들이게 됩니다. 이게 재밌죠. 하나를 길들이게 되면 다른 걸 길들여야 되고 하나의 척도 중심으로 그에 맞는 그 계층적으로 척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계속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출근을 안 했는데 아버지 직장 상사 막 달라붙지 않습니까? 척도적 삶을 산다는 거는 나는 돈만 벌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삶의 국면마다 척도가 계속 끼어드는 일이라는 거를 카프카는 변신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삶이 좋아. 남들도 다 그래. 뭐가 나빠. 이렇게 되면은 뭘로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의사다.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번다더라. 그러면 의사가 되려면 또 어디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촘촘하게 척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카프카는 그러한 목적성을 갖는 걸 매우 경계하고 있는 작품이 변신이었던 거고 도입의 첫 장면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을 거부하는 사회는 이렇게 척도가 곳곳에서 올라오는 거를 거절하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보고 척도를 거절하는 사고 기술을 야생의 사고, 야생의 과학이라고 그 개념을 만든 것이 이제 야생의 사고라는 책이고요. 그 책이 매우 매우 놀랍고 재밌습니다. 너무 공부해 볼 만합니다. 강추 일단. 그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무문자 사회에서 척도를 가져가지 않는 삶을 그러면 살아야 돼라는 이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 인간들이 놓이게 된다고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때 어떤 좋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나를 만들 것인가로 그래서 신석기 단계 농경이 들어간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 삶을 끌고 가는 방식과 구석기 무문자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의 훌륭하고 멋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장수가 장땡인데 이게 오랜 구간을 주파할 수 있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방식 자체가 구석기 무문자 이렇게 되면 다 신체 조작술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바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같으면 머리 안에 수학, 영어, 과학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태도, 척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학, 영어, 과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수학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정신이라든가 관념의 계열화로 척도를 가져가는 거를 안 하려고 구석기나 모문자 사회는 척도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다채롭게 올라왔다 꺼지고 올라왔다 꺼지고 하는 문제를 신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인간됨을 설계하도록 짭니다. 요걸 분석하는 게 이제 매우 재미가 있어서 지금 제가 내년에도 여기를 이제 달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예를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카프카는 인력 공부를 뭐 따로 이렇게 그리고 뭐 자료가 뭐 있는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야?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정자가 좋을까 맹자가 좋을까 이런다든지 카프카를 공부해 볼까 프루스트를 공부해 볼까 이렇게 관념을 쫓아다니는 거를 빨리 끊어야 된다고 카프카가 직관적으로 생각한 요게 되게 구석기적입니다. 저 여러 가지 계열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구석기에서 신체를 바라보는 방식,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개의 부족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족이 이게
대륙마다 무문자 사회를 쓰는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반 일치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월터 옹이라는 선생님의 구술문화 문자문화 이 책도 이제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무문자 사회가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무문자 사회는 기본적으로 되게 공격적이라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무문자 사회마다 이 색 컬러가 좀 다릅니다. 대륙마다도 다르고, 가장 그 컬러는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내 출발지와 다른 기후대를 공부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대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한대라든가 열대로 이제 가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다 지금 온대 공부, 서양철도 다 온대에 걸려 있고, 유럽도. 이제 그런 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범위가 되게 다르고 다양하지만 모두 다 무문자 사회는 인간의 신체 조작술에 매우 관심이 많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아주 정교하게 접근해 들어간다에 1번은 브라질 남미의 카두베오족입니다. 슬픈 열대의 7장인가요? 거기도 있고, 레비스트로스가 좋아하는 분석이 되는 데입니다. 카도베우족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아 살해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엄마가 애를 죽여? 당연합니다. 엄마라면 애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성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카우드베오족이 영화 사례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걸 백인들이 보고 안새들은 본데 없어가지고 부모 자식 중요한 것도 모른다 이래서 미개하다라고 했지만 레비스트로스가 분석을 하면은 대단히 정교한 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단데요. 왜 영화 사례를 하냐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애미가 새끼를 물고 빨지 않습니까? 예뻐가지고. 그런 거를 인간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의 모든 것과는 좀 달라야 되라고 해서 인간 개념을 자연 일반보다 높이기 위해서 자식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걸어둡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죽인다는 게 신체에 대한 되게 부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삶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을 죽이면 영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단이. 그래서 남의 집단의 애를 훔쳐옵니다. 아니,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려고 아니 왜 네 거 키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타자들의 집합으로 보는 세계관도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식과 친연성을 갖는 게 되게 미개하다라는 표징으로 이들은 읽습니다. 이들이 영아 사례 말고 또 하나 하는 것이 문신입니다. 문신을 하는 걸 기하학 무늬를 그리는데요. 물론 늙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늙으면 주름이 곧 문신이고 자기 살아온 지혜가 주름으로 다 표현됐는데 뭘 굳이 그러니까 문신을 한다는 거는 맨 피부에 우주 자연의 질서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카도베오족이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기하학 문인데 비교 대칭적입니다. 대칭성 자체가 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대칭성이 개념적 정의로는 저울에 두 개를 올려서 무게를 맞춘다가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들의 치우침이 없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레비스트루스는. 그러니까 카도베우족의 기하학적 무늬가 되게 뭐 사선으로 긋건 뭐 직선으로 긋건 반땡으로 긋건 이게 되게 대칭적인데요. 그게 사고나 삶을 대칭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여기 일단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사람의 고유한 점, 얼굴 표정 같은 게 적나라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카도 배우 조각에 문신도 없는 거는 미천한 겁니다. 쥐 생얼굴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동물 종들 같은 경우가 자기를 그대로 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근데 옷을 입는다는 거는 또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 몸으로 살면 되지. 막 덥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해서 벗고 물론 이제 여긴 열대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신을 새기는데 문신을 새겨야 될 대상은 특히 여자입니다. 왜냐면은 여자 자체가 가장 낳고 죽이는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여성성을 길들일 수 있고 우주자연의 질서로 이 여성성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녀들이 이제 가슴을 드러내는 거는 당연하고 온몸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걸어가면은 기하학적 무늬가 이렇게 입체로 셜록셜록셜록 이렇게 걸어가면 아,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신이 또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계속 깎고 또 뭐 부족한 일이 생기면 또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든 이제 언니들은 할 필요 없지. 내 삶으로 이미 자연의 우주의 질서를 다 내가 표현하고 있는데 뭘 더 그려. 이런 걸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재밌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거는 기하적 무늬를 이 새길 수 있고 기하적 무늬로 살아낼 수 있는 건데 기하적 무늬이기 때문에 무슨 매뉴얼이 아니라 대칭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자기 선언인 거죠. 이 육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다, 취향이 어떻다, 이런 게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다움이라는 걸 되게 우주 질서의 체현자라는 수준에 놓기 때문에 동물보다 우월합니다. 대단한 인간 중심주의죠, 여기도. 그리고 대칭적 무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늘 관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10억을 벌어야 돼. 이런 관념이 아닌 거죠. 온 자연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해한다, 이해하는 나를 선언할 거야라고 해서 사춘기 되면 문신을 하는 겁니다. 요런 게 카드베오족입니다. 이게 되게 그 카프카 작품이 저는 이 카드베오족 읽었을 때도 즉각적으로 떠올렸는데 레vi 스트로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자기를 깎아내지 않는 문화는 하나도 없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내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되게 힘든 거야. 뭐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인류학자들은 어떤 문화도 신체를 깎는다고 그 문화적 조건에 맞춰서 이 몸을 변형시키려고 한다고 그게 뭐 특별하게 학교 간다고 해서 애들이 뭐 운동을 안 해서 고생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결정적 차이는 있습니다. 단식 강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식 현대에서 몸을 깎는 거는 손고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카도배우족에게 문신을 하는 거 있죠. 여기는 내가 요거 점 찍을게. 이거는 안 되고 가문에서 내려오는 문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이 붙든 내 다리가 뭐 두께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고 가문의 문신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 개성도 자유도 없어. 아니 개성과 자유를 왜 찾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카프카가 비판하는 죄나 선고 같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카도베우족은 나는 문신을 새기겠어라고 선언하는 통과 의례를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카프카가 보기에는 그냥 아버지가 시킨 거, 명령을 받는 거 이렇게 선고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오늘 단식 강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카도 배우족이 그렇습니다. 이번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어 그 인문공간 세종이라고 이제 인류학 공부하는 뭐 이렇게 밴드죠, 밴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이제 최근에는 그 베어하우스에서도 공부하고 세종에서도 하는데요. 답사를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지난 여름에 북해도에 이제 아이누 민족을 답사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아이누 민속박물관에서 제가 너무 재밌는 물건을 봤는데 아이누족이 즐겨 신는 연어 에어조단입니다. 여러분 에어조단 아시나요? 에어조단은 그 유명한 나이키 회사의 농구화입니다. 농구화인데 그 에어조단이 아마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일 거예요. 쿠션이 좋은. 그런데 그 박물관에 제가 뭘 봤냐면은 이 아이누족이라는 북방민족이 여름에 신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어 나중에 제 화면 공유를 잘 해주시면은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신이 어떻게 됐냐면은 연어 피로 돼 있습니다. 연어 피를 남김없이 써가지고 기워서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려지십니까? 연어 우리 잘 모르시죠? 몸 되게 크고 당연히 방수되고 그 다음에 연어 비늘 이런 게 막 너무 멋지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물에 들어가서 연어를 잡습니다. 너무 비겁하죠. 제가 연어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도 되게 방수가 잘 돼 있지만 그거를 신은 아이누족은 자기를 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연어로 들어가서 연어랑 놀다가 갖고 들어오는 건데요. 재밌죠? 위는 연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열하는 상태인 거죠. 발만 연어고 손도 연어고 이렇게 해서 가서 연어인 척 가지고 하나를 들고 오는 거죠. 왜냐면 다 연어가 되면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야 되는 건데 목표는 연어를 가지고 육지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강에서. 그러니까 이 신체를 자기 신체를 부분 부분 필요에 맞게 다른 것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튀기입니다. 튀기. 내 몸의 반은 고양이고 반은 개다 이럴 때 개의 방식으로 우유와 고양이의 방식으로 장난감과 이 맺는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에 동시에 구현된다는 게 이 보통은 사냥을 하는 다른 이 무문자 사회의 집단들이 많이 보입니다. 팔은 사냥을 이렇게 활을 쏘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의 힘을 갖고 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팔을 장식할 때 독수리처럼 한다든지 왜냐면 활을 쏜다는 게 날아다니는 애 잡고 빠른 애 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큰 짐승을 흉내내는 거를 여기 이렇게 이제 꾸미는 거죠.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이 팔은 새처럼 되고 다리는 또 인간이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신체를 복합체로 분열하는 것처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연어를 잘 잡는 아이누의 연어잡이 그 낚시꾼은 자기를 개성이 어떠니, 취미가 어떠니, 인간이 어떠니, 이런 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연어와 연어의 습속에 자기를 맞출 수 있는가고, 그건 다리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또 지금은 끝났겠네요, 연어가. 연어가 8월 말하고 거기 이제 갔더니 9월 초에 온다더라고요. 연어가 그럼 뭐 곰이랑 인간이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연어를 먹겠다고. 그래서 거의 뭐 머리는 곰처럼 같이 연어를 노리는 곰을 경계해야 되니까 다리는 연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이 되게 다른 동물종을 조합한 것처럼 사는데 연어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겨울에는 이 이제 그 전시장에 한 칸에 그 연어 에어조단 있고 옆에는 사슴 신발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눈에서 이렇게 방한되고 그거를 신고 겨울에는 이 다리가 사슴으로 눈밭을 가는 거죠. 그, 왜 그 극지방을 탐험할 때 유럽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그 알래스카라든지 그런 데 있는 사람들 그 야생의 민족들이 옷을 잘 입었나 이래서 막 칭찬을 하니까 그런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원시 부족이 나와서 아니 우리가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거기는 인간으로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 곰이 돼서 간 거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같은 게 이 옷과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제가 아이누 부족에 대해서 보게 된 거고 세 번째가 요게 이제 그러니까 툰드라 같고 그다음에 열대 같고 이제 사바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초지에는 도곤족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곤족은 들레드족 이제 많이 천해고원에서 언급을 하는 그 부족인데 도곤족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파악할 때 형태로만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부딪힌다가 입이다 이렇게 돼서 부딪히는 것들은 입이다 이래서 자연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들을 입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배틀을 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인간의 신체로 도배해가지고 인간의 다리는 이렇게 직립을 해서 서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나무를 보면 다리다 이렇게 됩니다. 동물 종 중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게 나무니까요. 동식물 자연 종 중에. 그러니까 전체를 인간이 하는 걸로 자연 전체를 읽는 거긴 한데 부분 부분 행동의 유사성으로 자연을 보는 거죠.
이것도 첫 번째 말씀드린 카도베오족처럼 인간 중심적이고 온 우주를 인간으로 도배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원자력하고 뭐 농경하는 거랑은 다른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형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삶을 부분적 부분 대상들 간의 배치 관계로 보는 것 자체도 역시 카프카랑 되게 사고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한 카도베오족, 아이누족, 도곤족이 신체를 바라보는 방식에 1차적으로는 정신적 능력과 아무 관계없는 방식이고 그들에게 신체라는 거는 더 많은 연어를 잡게 하고 더 이렇게 잘 살고 잘 말하게 하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이거는 정신적 능력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주인공의 의도를 묻는 우리 독법이 너무 세게 작동한다는 거를 지난주에 알 수 있었는데 얘가 이거를 왜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책이 안 읽히는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정신의 능력, 의지적 능력, 선택과 책임의 능력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보는 우리 사고 습관이죠. 너 왜 열심히 안 했어?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사법 체계에서 죄와 그걸 물을 때 이런 의도가 있었어, 없었어? 근데 카프카는 산다는 거는 의도가 물 100방울 중에 한 방울 정도 들어가는 문제야라고 이제 봅니다. 의도보다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거는 관계, 배치, 그리고 내가 어떤 배치에 있는가에 대한 반성.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단식 광대에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내가 거기 갇힌 줄도 모르고 어떤 배치에 있는 줄도 모르면 이제 완전히 다 갇힌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시선을 두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프카의 단식 광대는 그거의 근대적 버전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제 단식 강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혼자 굶지. 그렇죠. 이 굶는다는 거를 혼자 굶으면 될 거 아닙니까? 굶어야 된다면. 단식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굶고 있는 자기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내가 굶고 있는 걸 올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쌤들 요게 생각해보면 우리 연극인데 연극 무대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연극이라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뭐 한 그 단 하나 있을 뿐인데 저건 가짜야. 저 배우가 자기를 표현한다고 해도 무대에 만약에 제가 앞으로 제가 오선민이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거기 이렇게 간극이 생기잖아요. 오선민을 연기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단식 강대라는 작품집 네 번째 거네요. 요제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시족의 여가수. 우리 쥐들은 휘파람을 불어. 찍찍찍찍찍찍. 그런데 우리 민족에 가수가 하나 있어. 걔도 찍찍거려. 우리가 다 하는데 단 하나의 차이는 얘는 무대에서 올라가서 찍찍거려 이거예요. 자, 정목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맨날 맨날 하고 있는 걸 무대에 올린다라고 생각하자. 이러면 자명하지가 않고, 아니, 무대가 바뀌면 우리 배우한테 요새 그 배우와 마약 사건, 네, 그런 게 있어서 제일 재밌지만, 그게 제일 재밌죠. 그 본인이 착한 거랑 상관없는 착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나의 아저씨를 돌려줘. 아니, 그 나의 아저씨를 연기를 한 거지. 그분이 당신의 아저씨가 아닌데, 그 지금 뭔 일이. 그러니까 이 간극이 있다는 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다른 걸 연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이 단 하나에 올려가는. 이게 그 거리 감각이죠. 쥐는 고작 휘파람 불면서 뭔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제피네가 자기들이잖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쟤는 고작 휘파람 불면서 잘난 척 하고 있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걔도 쥐잖아요. 네, 쥐죠. 그러니까 요제핀에 아유 저까지 것이 하는 것도 자기죠 자기.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세상 많은 찝찝거림 중에 하나일 뿐인데라는 이 거리를 요제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벌어뜨리지 않습니까? 일본 카프카는 카프카의 모든 작품이 갇혀 있는 데고 우리가 제가 제 생각에 단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인디언이 되려는 소망. 어디 나가서 처음 밟는 애는 그 하나밖에 안 그리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어디 갇혀 있고 이게 벽인가 깝깝한가 아니 뭐야 그 작은 우화처럼 야 벽이야 돌아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있는다든지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조건이라는 건 우리를 요렇게밖에 못 살게 하는 내리 찍는 힘이다. 이거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 진짜 맞는 말이죠. 나 훌륭해질 거야. 그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인정 욕망을 가지면 안 되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그 어떤 인류도 인정 욕망 없이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앞에 타자가 없이는 자기일 수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곰 앞에 있어도 내가 곰의 인정을 받아야 먹이가 될 건지 곰이 피할 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존재의 방식은 다 관계에 나온다. 그 관계는 내가 중불나게 취미 취향 아니고 상대에게 다 맞춰야 됩니다. 어떤 포식자도 피식자에게 맞춰서 띱니다. 앞에 띈 내가 곰이다. 앞에 사슴이 뛴다면 개에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사슴은 곰을 피해라. 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 어떻게 자기 자체만 존재할 수가 있어. 요게 이제 카프카의 문제의식이죠. 팔레스타인에 가자. 아니, 유대인이 유대인인 이유는 지금 여기 독일인이랑 같이 있기 때문이지. 거기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갇힐 텐데 왜 자꾸 해방을 얘기를 할까? 가보 진짜 싫어하는 단어죠. 해방 이런 거. 그게 그러면 안 살겠다는 거 아닌 존재하지 않겠다는 건데 해방은. 자, 그런데 내가 갇혀 있고 뭘 하고 있고 생각해 보면 고작이라는 거를 보고 간다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는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단식강대라는 작품 자체가 되게 인식과 시선의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꼼꼼하게 보기 전에 전체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제 칠판을 열심히 쓸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무튼 제가 선생님들 지금 마음의 칠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띵. 자, 켜고 자, 칠판 왼쪽에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박스형 구조라는 점에서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다시 쓰는 거죠. 이 작가가 어떤 자기 장치를 계속 변주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 강대는 절대로 그 틀을 못 빠져나옵니다. 단식 강대의 가장 큰 특징이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이 많다고나 할까요?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유영지에서 이 말이 많아, 말이.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자, 단식 강대를 하게 됩니다. 광대가 원숭이랑 차이점이 있고, 이 지금 다른 작품을 썼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라간다는 거지만, 무대 위에서 뭐, 원숭이다움,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굽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앞부분 이제 신체는 조작술이다, 찍힌다. 그걸 보관에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생각해 볼 만한 거다.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에 굽는다는 모티프를 넣었기 때문에 굽는다는 거는 카프카한테 지금 처음 오는 거 같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칼과 아라빈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에게 굽는다는 모티프가 들어온 게 되게 선명하게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먹는다는 거를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카프카가 먹는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게 하나가 뭐 기행문 같은데 카프카가 기차에 어떤 사람이랑 같이 탔는데 그 사람 먹은 소세지 되게 혐오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얼마나 먹는 게 없었으면 제가 정말 소세지 먹고 육즙이 조금 흐른 거 되게 경멸하는 씬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아니 독일에서 소세지가 우리가 밥 먹는 거 감자 먹는 거랑 근데 이렇게 뭔가 고기를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하는 장면이 있고 또 작품 벗어나서 카프카가 제가 이제 그래서 채식을 연구를 또
제가 신화의 식탁을 썼는데요. 그걸 연구를 하기도 전에 채식 뭐 먹는 거 되게 그 관심 있어 보니까 유럽에서 채식의 왕이 카프카던데요. 뭐 거기가 계세요. 그 채식의 왕으로. 채식주의자의 선구자 이래가지고. 근데 채식을 하려면 여러분 육식보다 어렵습니다. 왜?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면 겨울에 냉장고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식은 말리면 되고 염장을 하게 되는데 양념 들어가는 신선한 생채소를 먹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채식이 되게 어려워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카프카 실제로 채식을 많이 이렇게 채식을 했죠. 육식을 안 하고. 자, 그런데 카프카 작품에서 육식주의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 칼과 아라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칼과 아라빈이라는 작품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그 작품이 제 책으로는 228이고 목차에 선생님들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28쪽에 제 칼과 아라빈은 우리가 이게 읽었는데요. 그 이제 제 칼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 칼들이 사는 어떤 동네에 여행객이 와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군요. 우리랑 싸우고 있는 아랍애들 없애주세요. 당신을 우리 엄마도 기다렸고 어머니 엄마도 기다렸고 엄마들이 다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아랍인이 얘따 하고 낙타고기 주니까 막 먹습니다. 카프카 작품에 육식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가를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는 아무 생각 없는 애.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소세지 먹는 애. 두 번째가 어머니의 어머니도 누구를 기다리고 그 어머니도 누구를 기다리셨으며 이런 식으로 쭉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집단이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장면이 제가 이제 그때도 잠깐 선생님들과 나눴는데요. 제 책으로 제칼과 아라빈이라는 작품 뒤에서 세 번째 문단 끝부분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막 먹으면서 증오심을 잊어버렸다. 찾으셨습니까?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는 시체의 현존이 모든 것을 녹인다. 이래가지고 힐갑을 해서 서로 달려붙어가지고 먹는 거랑 먹히는 거랑 망아적 상태에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이 꾸물떡 하는 꽤 끔찍한 방식으로 육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고 한다는 거는 그 특히 고기를 먹는다라고 한다는 거는 목적주의자들 그 목적주의자들이 계속 자기 목적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흡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무리가 뜯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시무시한 육식에 대한 카프카의 이해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게 칡도를 먹는다는 문제랑 카프카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식강대를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강대는 그 안에서 굶습니다. 굶는데, 자, 굶고 있는데 작품에서 굶는 거를 누가 본다 돼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뭘까요, 유정쌤? 네네네.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되어 있어. 백정이 이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도살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도살꾼 이렇게 아마 번역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요. 그게 그 영어로 아마 도살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부처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고기 정육점에 이렇게 고기 장인처럼 그런 비유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에 굶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고기 먹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장면을 이미지적으로 본다면은 굶는다는 거는 육식과 대척적인 행위인 거죠. 처음에 이 백정은 왜 굶는지 어떻게 굶는지 주의 깊게 보는데 40일이 넘기면 못 견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굶는 걸 보려면 그 중요한 거는 자기가 백정이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내가 얼마나 굶는지 사람들은 의심해. 얘가 밤에는 좀 먹겠지. 안 볼 때 먹겠지. 그래서 단식 광대가 제대로 단식하는 걸 보려면 단식 광대가 이렇게 얘기해줘. 너도 단식을 해야 돼. 너도 어디 가지 말고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나를 봐야 내가 단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굶는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육식과의 대결이고, 육식을 한다는 자들을 육식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육식주의자인 이 백정은 이걸 못 견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불쾌하고 혐오스럽게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자 이제 그 내려놓고 자 그냥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굶고 있는 인간을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왜 저러나 이렇게 됩니다. 왜 저러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40일 문턱은 이게 예수의 비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카프카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너무 부여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이렇게 되게 생산적인 독법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보는 게 혐오스럽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카프카 전 작품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혐오스러운 일이다라는 카프카의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유영지에서처럼 유영지의 간수가 아이 더러워 더러워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벽증? 그거랑 조금 정서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불쾌감에 대한 카프카의 연구가 또 되게 그 많이 있어서 카프카가 진짜 신체를 다루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혐오스러울까요? 먹는 인간, 굶는 인간을 보는 게 혐오스럽다. 여기는 이제 카프카가 뭐 말로 설명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해석을 해보면 굶는다는 것 자체가 이 형태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확 들어간다든지 쪼그라든다든지 가죽만 남는다든지 이게 이제 기형과 변형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뼈 있고 살 있는 존재인데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래가지고 부풀린 거죠, 부풀린 거. 칠하고 다듬고 새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거밖에 없고 되게 그 적나라함이 주는 그런 것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요게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되게 물질로 확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살 쪼가리, 그 다음에 뭐 눈이라고 하는 것도 푹 이럴 때 되게 그 물질성을 환기하게 될 때 우리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 부분이 카프카가 정말로 어떻게 인간의 사물화에 대해서 놀라운 그 예고를 했는지 이게 이제 아우슈비츠다 이런 해석이 되게 주된 해석입니다. 인간이 사물화된다는 거에 대한 공포와 혐오심을 카프카는 진작에 보았다. 이럴 수가 있고 그런데 인류학적으로는 여기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물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문자 사회에서 아까 이 얼굴을 도화지로 쓴다니까요. 이게 도화지인데 뭐 인간의 사물화라는 말 자체는 사물은 인간보다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역시 척도적 사고고 그런데 원래 인간의 표면은 도화지야 도화지 그다음에 다리는 연어 껍데기에 연어 껍데기 부분 부분에 다 사물성을 보고 관계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카프카가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려고 해. 이런 생각보다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뼈, 이 살이라는 물질 자체가 우리가 보면 이제 혐오스럽고 불편한데 그게 다른 살을 가진 것들과 다른 뼈를 가진 것들과 존재론적으로 다르게 볼 수 없지. 그래서 이 혐오라는 정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계속 만들기를 카프카가 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해봅니다. 인간의 사물화라고 해가지고 너무 비참해. 이거는 그냥 그 첫 스텝을 뗀 거고. 근데 이게 왜 비참해?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고기, 우리가 쓰는 책상 이거 되게 적나라한 거고. 그렇게 치면은 자기의 다른 방식으로 깎이고 뭐 완전히 벌거벗은 거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혐오스러워하지 왜? 이런 방식으로까지 이제 질문을 계속 넓혀가면
카프카가 신체를 정신과의 계속 대결 구도로 보면서도 이 물질성이라고 하는 거를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하기를 촉구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굶고 있습니다. 그런데 굶고 두 번째 단계 이제 서커스단에 갑니다. 서커스단에 가고 결국은 어쩌자다가 이제 옆에 동물원 우리 옆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전체적으로는 이 쇠창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있던 창살에 그 야생 동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바깥의 관객은 동일한 관객처럼 첫 번째는 신기해하고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이렇게 이제 관조하는데 앞에 동물이 들어가면 막 우르르 달려가잖아요. 열광하고 막 아, 잘 먹는다. 아니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 동물원에 애들이랑 데려가면 야 사자 싸운다. 우르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는 재미없어 하고 야 사자 먹이 준다 이런데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얘가 좀 그 자는 사자는 재미없어. 어,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것도 재미고 그럼 그 열광하잖아요. 폐에 굶고 자 그래서 쇠창살 안에 사람들은 뭘 보기를 좋아해. 그게 보기를 좋아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게 굶고 있는 인간이면 혐오하고 막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데 먹고 있는 애는 막 달려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제칼과 아라빈입니다. 먹는 장면 주위로 인간이 막 모여가지고 와 먹는다 이렇게 이 두 개가 이 작품 안에 제칼과 아라빈과 함께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차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굶고 있는 인간과 그러니까 굶고 있는 존재와 먹고 있는 존재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주변의 배 반응이 다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굶고 있는 존재와 먹고 있는 존재의 가장 큰 차이는 굶고 있는 존재는 계속 난 더 굶을 거야, 더 굶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말이 있어. 나는 너무 미안해. 이게 되게 이게 해석이 너무 반성한다고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하는데요. 미안해.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먹으려고 했지. 먹을 게 없었어. 근데 이제 이 그 육식 동물 있지 않습니까? 얘는 주는 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먹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요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굶는다고 하는 게, 자, 요게 이제 학술론에 드리는 보고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먹는다는 것은 그냥 던져진 거, 남들도 먹는 거 같이 와구와구 먹으면서 자기조차 먹이가 되어가는 행인 것처럼 제칼과 아라빈에 그려집니다. 그냥 막 군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에 굶는다는 거는 뭘 먹고 있구나, 어떻게 먹고 있구나, 누구랑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행위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더라도 자, 요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역설이 있는데 역설에 대해서 어 이게 제가 책을 한 권 카프카가 참고한 작품이 있습니다. 크누트 함순이라고 그 굶주림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카프카 앞에. 카프카가 그 작품을 읽고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티프는 좀 다른데요.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작품이 어 제가 읽은 거 아닙니다. 어디서 이 줄거리 요약한 거 제가 주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갔대요. 너무 어 글을 써가지고 굶게 된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을 이제 들레즈도 되게 인상적이게 본 것 같은데요. 먹으려면은 손이 빵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누트 함순의 주인공은 이 손이 펜만 잡고 싶은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 되게 두꺼운데. 그래서 크누트 함순이라는 소설가에게는 쓰는 자는 굶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그 시인이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니, 시인인데 저렇게 좀 병약하시지 않고,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쓴다면 손이 빵으로 가는 시간이 되게 없다. 그래서 이제 굽는다. 여기 이제 카프카 요 재밌는 것 같고, 정보쌤 아주 좋아하시네요. 정보쌤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려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 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글 쓰는 사람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쓸 수 없는데 쓰려면 굶게 돼 있거든요. 요거 카프카한테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단식강대입니다. 단식강대. 자, 마음의 양식, 소위 말한 그 마음의 양식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허락한 양식을 먹는 거죠. 돈을 벌면 좋아. 아, 서울대를 나오면 좋아. 의사 면허, 뭐 서울대 나오면 좋죠. 뭐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좋죠. 그런 여러 가지 양식을 먹고 이 몸뚱아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 청바지를 입고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양식을 입고 내 몸을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굶는다는 거는 내가 먹은 양식에 손을 안 댄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뭘 먹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나를 살을 안 찌우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카프카의 이 주인공들은 그러한 사회적 가치, 그 단식 강대는 그런 사회적 가치에 내 손을 안 가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굶어지는 거죠. 굶어지는 거. 자, 근데 여기서 크누트 함수는 글쓰기라는 비유를 가지고 오고 카프카는 그거를 소설 안에서는 글 쓰는 주인공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진 않은데 그게 아메리카 실종자의 제일 끝에 가면 이 주인공 옆에 대학생 하나 나옵니다. 그 대학생이 뭐 좀 쓰고 있어요.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뭐 작가처럼 쓰는 게 아니라 공문서, 그러니까 다 베껴 쓰는 행위, 받아 쓰는 행위를 소설의 장면으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메인 주인공은 쓰는 자는 아닙니다. 변신을 하면 되지. 하면 이미 글 쓰는 손이 딴 게 돼. 그러니까 글 쓸 때 그 손이 이미 먹는 거랑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돈에 손을 대야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인데, 아니, 나는 돈에 손을 안 대고 카프카 책에 손 댔잖아. 그럼 우리 시대 인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카프카가 변신을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글 쓰는 것 자체를 인물 안에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크누트 함순의 굶주림이라는 작품으로 충분히 이제 유추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바꿔 말해서, 제가 아까 단식 강대가 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입이 빵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옆에 이제 아가야도 있지만, 좀 조용히 시키고자 싶으면 그냥 먹고 떨어져. 아니면 먹을 걸 입에 막 계속 넣어주는 조용히 해. 그냥 먹어, 먹어. 그러니까 오물오물 하면 말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역시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면 잘 그게 계속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많이 웬만한 가성비가 이렇게 그게 계속 이렇게 덜 들어가야 돼 여기. 왜냐면 말하고 말해야 되니까 둘 다 동시에 하기 어려워서. 카프카의 요 굶는 주인공 자체가 막 말하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딴 게 못 들어오는 거죠. 딴 게. 그러니까 이 굶는다는 거는 신체가 이 먹어왔던 거, 관계 맺었던 거, 나를 이 모습으로 계속 유지시켰던 거랑 다른 배치를 만드는 일과 같았다. 그 배치를 만들게 되면 밖에 있는 관객이 볼 때는 저건 내가 아는 인간이 아닌데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애가 앞에 있으면 걔를 양식을 삼을 수도 없고 안 삼을 수도 없는 이 불편함, 귀찮음.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식 강대 요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인간은 어떤 건지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요. 어, 자, 단식 강대에 따르면은 존재의 방식은 두 개입니다. 굶거나 먹거나. 자,
굶는다는 거는 먹는 것과를 계속 거리를 둬야 되는데 굶으려면 먹기도 해야 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시대의 자식이기 때문이고, 이 시대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시대이기 때문이고, 이거 없이는 굶을 수도 없다니까요. 예, 요런 생각도 하게 돼서 책이 되게 이 작품이 아니 어디 갖다 이해를 해야 돼. 되게 다층적이어서 훌륭하고 먹는다는 거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데 실은 육식동물의 경우처럼 갇혀서 던져주는 거 먹고 이게 그다음에 남 앞에서 먹는 겁니다. 실은. 집에서 여러분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남이 있다는 거죠. 카프카는. 왜냐면 그 앱에 올라온 거 먹는 거고 좋다는 거 먹는 거고. 그리고 자연의 어떤 것도 내가 이렇게 안 가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출발을 자꾸 하면서 조건을 자꾸 깝깝하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몸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시대였나 봐, 20세기 초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놈의 학교,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회사. 아니, 그래서 이걸 되게 부정하고 나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 중에 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최창살과 관계를 맺으려는 어떤 노력과 태도밖에는 없는데, 요런 점에서 되게 시대와의 거리를 계속 가져가고 시대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되게 어렵죠. 요런 거를 생각하는 작품이고